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부장 이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성공적인 귀농 귀촌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실제적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약 4마지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평을 농사를 직접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 구입과 금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지만 제가 2008년부터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 짓는 과정까지 생긴 일들을 여러분들이 농촌에 가면 본의 아니게 닥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을 사례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농업이라는 게 과연 꿈과 같은 내용인가, 산업이 꿈인가, 또 그 다음에 농업이라는 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희망이 없는 건가, 그 희망과 또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럼 농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귀농귀촌,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귀농귀촌 성공 전략, 그 다음에 농업금융 컨설팅, 여러분이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갚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이 어렵다고 하죠. 그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농업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요 4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은 우선 생산하는데 기후변화가 많이 생겼죠. 즉 이 농사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같이 조화롭게 해야 생기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래서 홍수출하가 돼가지고 농산물이 한 번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가격이 떨어지겠죠. 본전도 못 찾는다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그 다음에 재무,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 지금 현재 농촌에는 65세 이하를 찾아볼 수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귀농하시게 되면 물론 은퇴하셔가지고 가시게 되겠지만 아마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셨으면 아마 이장하라고 할 겁니다. 이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장할 사람을 찾는데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화, 농산물 수입에 대한 문제 되겠죠. 그래서 이 농촌이 지금 직면한 부분이 이 5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데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가격은 내가 농사를 잘 지어도 모두 다 농사를 똑같이 잘 지어버리면 내가 받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이 어느 정도,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가 농사를 잘못 지었더라도 내년에 또 버틸 수 있는 어느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인력, 농사는 자기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인력은 어떻게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를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애로사항만 있느냐? 농사는 농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냥 땅만 파고 씨 뿌리였으면 농사가 짓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은 기술적인 것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육종도 되어 있고 품종도 좋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화, 농산물 수입 개방이 과연 우리에게 나쁜 것이냐? 아니죠. 농사를 잘 지으면 농산물 수출해서 우리가 세계화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삶의 질이죠. 도시에서 엊그제도 아파트에서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으로 살이 났단 말 들어봤죠. 저는 그래서 아파트를 18년 살다가 지금은 한 20년 동안 단독주택에 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버리고 윗집 아랫집하고 싸우기 싫어서 단독주택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는 부가가치고,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가 품질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희망이 있는 농업입니다. 이제는 품종도 좋아졌고 기술도 좋아졌고 팔 수 있는 시장도 좋아졌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도 여러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농사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는 많이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같이 보입니까? 사과지요. 자, 여러분 이 사과가 시장에 나왔을 때
사 먹겠다 하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못 사 먹겠죠? 이 사과는 제가 농사 지은 사과입니다. 작년 가을 했다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기적의 사과라고 그래가지고 농약도 안 하고 화학비료도 안 치고 10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사과가 열렸는데 냉장고에다가 1년 놔둬도 썩지를 않더라. 그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농사를 지은 사과가 이렇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당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느 누구도 시장에 사 먹질 않겠죠. 바로 농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 없이 농사 지으러 가면 바로 이런 사과를 만듭니다. 이런 사과를 만드는데 또 봅시다. 이거는 뭡니까? 고구마죠. 제가 이 고구마를 제가 농사 지어서 캔 겁니다. 근데 이 고구마를 캤는데 이 고구마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인데 이 고구마를 캤는데 고구마가 이만했어요. 이만해서 이 고구마 캔다고 우리는 사진 찍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는 캐가지고 보니까 군고구마도 못 해 먹습니다. 오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걸 쪼개가지고 튀김을 해야 되는데 거의 후라이팬을 다 덮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에 나와 있으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왜 어떻게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고구마는 그렇게 작고 아담하게 통통하게 생겼을까 알아봤더니 늦게 심고 빨리 거둔답니다. 즉 5월 말쯤에 심고 10월 중순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고구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심었냐면 4월 말에 심고 11월 중순에 거뒀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커버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농사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금방 제가 사과하고 고구마를 보여드렸죠. 사과 고구마를 봤는데 생산자가 나는 얼마를 받겠다. 그죠? 나는 이 고구마를 얼마 받겠다. 거기하고 대립되는 게 뭐냐면 소비자는 난 얼마만 사겠다. 라는 게 대립이 되는 것이 농업 경영입니다. 즉 농사 지은 사람은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100원을 받아야 겠다. 근데 이 소비자는 나는 절대로 그거는 100원 주고 못 사겠다 하는 게 바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 원가에 들어가는 가치를 부여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가격이. 그래서 원가보다 더 비싼 게 가격이고 가격보다 더 비싼 게 가치가 되겠죠. 바로 농업 경영 전략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농사는 바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소비자가 이걸 사줄 것인가라는 걸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두고 여러분들이 농업에 좀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농업 경영의 목적은 결국은 돈 버는 일이잖아요. 농사 지어서 돈 안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먹거리에서 옛날에는 자기가 농사 지어서 우리 가족이 다 먹고 남은 걸 갖다 팔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가족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자두 농사면 자두 농사, 고구마 농사면 고구마 농사 단 한 가지만을 키워서 팔고 나머지는 사 먹겠다 하는 것이 기업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말하는 게 전통적인 가족농 경영이라는 건 우리가 보면은 복합영농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합영농이라는 것은 고구마, 감자, 밀, 채소 다 하는 것이 모든 농사를 다 짓는 것이 복합영농이라고 그럽니다. 즉 경종업이죠. 밭 깔고 10%에서 하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요 농업 경영비가 있고 농업 생산비가 있습니다. 농업 경영비가 있고 농업 생산비가 있는데 똑같이 이 총 수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농사 지어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총 수입이라고 합니다. 조수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업 경영비 빼고 나머지 농업 생산비를 빼고 난 다음에 농업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 경영비는 뭐냐? 농사를 지어 종자를 사야 되겠죠? 농약 사야 되겠죠? 인건비 들여야 되겠죠? 모든 그런 재료대가 들어가게 농업 경영비라고 그러고 생산비라는 거 무슨 나도 그게 농사를 지으면 내 인건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인건비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오는 인력도 사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농업 생산비라고 합니다. 이거 모든 걸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순소익이 내 재산이 내가 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런 개념이 있다 하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귀농 귀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08년부터 땅을 한 800평을 구해가지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그 진행 중인 것,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농촌에 갔는데 이웃과의 어떤 불화가 생기는 것인지, 또 내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농지는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내가 농지연부를 만들 것인지,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요 초록색이 귀촌한 사람이고 요 주황색이 귀농한 사람입니다. 즉 귀농한다는 얘기는 농사를 지으러 간 사람이고, 요거는 그냥 시골에 농촌으로 이사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경기도, 강원도, 충북 쪽이 그냥 농촌에 이사 간 사람이 많고, 경북, 경남, 전남 쪽은 농사 지으러 간 사람이 많죠. 즉 무슨 얘기냐면 때려치우고 도시 아파트도 비싸고 그러니까 농촌으로 그냥 전원주택 지어서 가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귀농과 귀촌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그냥 막연하게 귀농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귀촌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귀농, 귀촌, 박람회에 오셨지만 나는 귀농할 것인가 귀촌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귀농 절차에 보면 오늘 박람회 다녀오셨다가 귀농 정보를 전부 수집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오셨던 거고, 그 다음에 귀농 교육 수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귀농을 하려면 100시간의 귀농 교육을 받아야만이 농업인으로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귀농 교육 해주는 기관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정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한국농수산대학도 있고 벤처농업대학도 있고 각 지자체에 농업교육을 시켜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시간 동안 귀농 교육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그 귀농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귀농 교육 수강하는 기관이 어딘가까지 오늘 다 알고 가셔가지고 가족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남자분 중에서 나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자기 아내가, 자기 부인이 동의해 주신 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세 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혹시 사모님 계시는데 사모님이 지금 귀농하시려고 그러는가요? 예. 같이. 근데 지금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은 자기는 농사를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향수가 있어서 농사를 지러 가겠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절대로 자기 배우자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놓고 그냥 혼자 가라. 근데 의외로 혼자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인생 짧은데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잘 꼬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지금 배우자에 대해 잘 꼬셔야만이 이 다음 계획에 차질이 안 생깁니다. 근데 자기 마누라가, 부인이 이걸 안 해줬다, 자기 남편이 안 간다, 그러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농촌에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정말 호랩이 같습니다. 밤매 때, 풀 뽑을 때 혼자서 일할 때 있잖아요. 정말 남자도 혼자 일 못합니다. 같이 옆에 붙어 있어야 같이 일을 해지지, 혼자서 풀 뽑잖아요. 밤낮으로도 일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8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자금, 작목 확정, 시설 확보, 귀농지 선정, 영농 정착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게 요 가족 동의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귀농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영농 기반 마련, 농지를 사야 되는 일이죠. 시설 하우스를 사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사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사야 되는데 그걸 영농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강의실이 농지 구입에 관한 강의실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농지를 사야 되고 농촌 주택을 사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돈을 조달할 것인가가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뭐 이웃과의 갈등, 부족한 소득 이런 내용들은 그냥 나중에 해결해야 되지만 당장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하는 은행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농 귀촌을 하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그냥 가서 귀농 귀촌을 하면 됩니다.
돈이 많고 농지도 있고 그렇다면 귀농 귀촌 신청 자격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농해서 시군청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귀농 자격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혜택이 주어지죠. 그래서 귀농 귀촌 신청 자격을 하려면 2009년 1월 1일부터는 농촌에다가 전 세대주 가족이 전부 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거죠.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촌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에서 농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게 1년 이상이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농촌으로 가면 농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있다가 농촌으로 가는 게 1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귀농 교육을 3주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농업계 학교, 농고라든지 농과대학을 나왔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귀농 교육을 해주는 데가 어딘가 하고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이 날 때마다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있다, 내가 3주 정도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이 100시간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농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자금을 받게 됩니다. 다른 자금은 없어요. 귀농 귀촌 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대출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담보력이 있거나 도시에 돈이 있거나 도시에 집이 있으면 일반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일반 대출은 결국은 대출 이자가 높죠. 이 대출 이자는 3%, 그 다음에 이 대출은 2.7%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농지를 구입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종자 구입하고 농기계 구입하고 이런 일에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2억입니다. 이 돈은 2억인데 15년 동안 줍니다. 15년 주는데 5년 동안 거치하죠.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내고 16년 차부터 이자를 내는 거죠. 근데 이자가 3%예요. 그래서 이 3%도 저희들은 농림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이자를 낮추고 있습니다. 옛날에 5%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짜리 2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 구입은 2.7%입니다. 2.7%고 5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근데 이거는 보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담보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농림수산보증기금이라고 또 우리 농협에 농민들만 상대로 보증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증해주고, 그 다음에 보증이 어려우면 하반기부터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만은 도시에 있는 사람도 내가 농촌에 가려고 그런다라는 예정자 그러면은 또 보증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에 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슨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귀농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귀농 신청 자격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의 귀농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시간 교육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도시에서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귀농 신청을 하면, 근데 이 귀농 신청은 경기도나 이런 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경기도 같은 데는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냥 농사지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살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받아줍니다. 같이 말씀드린 경북, 전남 뭐 이쪽이 많이 받아주고, 강원도도 많이 받아주고, 경기도도 평택, 안성 이상 받아줍니다. 그러나 무슨 뭐 양평 이런 데 좀 잘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귀농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건 군청에서요. 그 다음에 귀농 자금을 요 심사에서 나와야 군청에서 당신이 귀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군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 자격이 나오면 이제 이 조합에서, 농협에서 돈을 대출을 해줍니다. 이거 두 가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농 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냥 도시 생활에 넌더리가 난다, 나 도시에서 망했으니까 때려치우고 그냥 농촌이나 가자,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농촌에 가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하지 않고 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 자연, 흙. 주면은 호미 들고 내가 농사를 지으는데 취미가 있냐 없냐. 적어도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화분을 키우는데 정말 화분이 잘 크더라, 내가 주말 농장도 해봤다, 텃밭도 갖고 봤다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해보고, 특히 배우자 동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은 이거 세 번째 있지만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거기는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그 주민들 성향이 어쩐지, 싸나운 사람들만 모여 사는지, 맨날 동네끼리 붙어 싸우는지 어쩐지 잘 봐야 됩니다. 온화한지. 그러니까 가보면 딱 보면은 딱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게 조금 음침하다든지 아니면 또 동네 분위기가 뭐 산만하다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온화하다든지. 절대로 산만하다 그러면 첫 인상이 안 좋으면 무조건 거기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몸으로 노동을 해봤는지, 요겁니다. 이걸 볼게요. 이제 여기 제 집사람이 지금 농사를 6년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감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 한 200평에서 나오는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데 제 부인이 이런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저도 귀농 결심을 못하죠. 이건 저희 식구들이 지금 약 300평에다 소나무를 심는 중입니다. 소나무를 심어놓고 가꾸고 있는 중이죠. 이 사람이 제 집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는 농기계가 없어요.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800평을 전부 다 삽질해서 팝니다. 삽질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오그라져 갖고 나오지도 못해요. 이렇게 삽질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매화나무를 심어놓은 거, 매실나무를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삽질해서 지금 답당 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감자 씨를 묻으려고, 감자씨 집에서 감자 쌍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자기 배우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